안녕하세요, 여러분. 기가 시간 서주현 선생님이에요. 즐거운 추석 보냈어요? 이번 명절이 굉장히 길었죠. 그치만 아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친구들이 할머니 댁이나 친척 집에 못 가고 집에만 있었을 거라고 선생님 생각해요. 정말 아쉽지만 네, 그래도 집에서 조느라 놓친 강의도 이번 기회에 좀 다시 듣고 밀린 과제도 좀 하고 이렇게 다들 알차게 보냈으리라 믿어요. 맞죠? 네. 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식의주 생활문화와 가족의 안전단원에서 두 번째 중단원인 한복과 창의적인 의생활 요거에 대해서 수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뭘 살펴볼 거냐면 한복의 특징과 우수성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리고 세계의 의생활 문화, 창의적인 의생활 실천 방법까지 우리가 살펴볼게요. 몇몇 받은 친구들은 아마 이제 월요일에 수업 들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월요일 이미 수업을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수업이 든 날이 다 달라서 진도가 이렇게밖에 될 수 없는 점 미리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한번 수업을 들은 친구들은 그냥 복습한다 생각하고 가볍게 들어주세요. 자, 학습 목표 한번 볼게요. 이 단원을 배우고 나면 첫 번째, 한복의 특징과 다른 나라의 의생활 문화의 특징을 이해하며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한복을 현대 의복에서 활용하는 방안을 탐색하여 창의적인 의생활을 제안할 수 있다. 그래서 두 가지 학습 목표를 가지고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번 명절에 혹시 한복 입은 친구 있나요? 아마 많이는 없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러면 몇 살까지 한복 입었어요? 한 10살? 12살? 지난주 월요일날 수업했을 때는 어떤 반에서는 중학생 때까지 한복을 입었다는 친구 있더라고요. 굉장히 칭찬해요. 자, 우리 일단 먼저 교과서 53페이지에 있는 글을 한번 볼까요? 자, 교과서가 없으면 여기를 한번 봐주세요. 자, 선생님이 빨리 읽어볼게요. 1. 한복 디자이너 이영희 씨가 쓴 파리로 간 한복쟁이의 부제는 키모노 코레가 아니라 한복입니다. 그러니까 책 이름이 큰 제목은 파리로 간 한복쟁이, 그리고 부제는 키모노 코레가 아니라 한복입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녀가 한국인 최초로 프랑스 파리 프레타포르테에 참가했을 당시, 프레타포르테는 뭐냐면 이제 유명한 패션쇼를 얘기해요. 모든 유럽인들은 한복이라는 고유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키모노 코레라고 불렀다고 해요. 그래서 중국의 치파오와 일본의 기모노, 베트남의 아오자이에 비해서 한복의 지명도가 매우 낮다. 얼마나 낮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이다. 자, 2번.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한복을 세계에 알리고 한복을 통한 민간 외교 활동으로 대한민국의 격을 높이는 데 기여할 대한민국 한복 홍보대사, 한복 외교 사절단을 공개 모집한다. 이번에 선발된 한복 홍보대사, 한복 외교 사절단은 세계 의상 페스티벌에 참가하여 주한 외교 사절단 한복을 제작하여 한복을 세계에 알리고 세계 각국의 전통 의상과 교류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를 보면 여기 각국의 대표나 정상들이 전통 의상을 입고 다양한 외교 모임에 참석한 모습들이에요. 아이고. 자, 보면 1883년에 미국 외교 사절단에 파견된 사람들 모습 다 한복 입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근데 1883년이야 뭐 그렇다 치지만 자, 2005년 에이펙 국제 정상회담 그리고 2015년 에이펙 국제 정상회담을 보세요. 다들 이렇게 한복을 입은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이 사진을 한번 보세요. 이 배우 누군지 아시나요? 송선미라는 배우인데 세계적인 시상식에 한복 드레스를 입고 참석한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조여정 씨. 이번에 기생충, 그쵸? 기생충으로 큰 상을 받은 조여정 씨가 그 시상식에서 입은 한복 드레스. 이것도 수지 씨가 중국에 있는 매우 큰 그 시상식에서 입은 한복 드레스. 자, 이렇게 외교에서 한복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각자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맞아요. 한복이란 우리 고유의 의복이죠. 우리 고유의 의복으로 음식이나 주거에 비해서 아주 손쉽게 강렬하게 우리나라의 민족성 그런 것들을 나타낼 수 있는 상징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883년에 미국에 간 우리나라 외교사절단도 한복을 입었었고 2005년에 우리나라에서 가진 에이펙 국제정상회담에서도 우리의 두루마기를 세계 정상들이 함께 입었던 것이죠. 자, 여러분, 한복은 우리 고유의 의복이죠. 옷이 날개다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네, 맞아요. 그런 표현이 있을 정도로 의복은 한국인의 일상에서 사람의 됨됨이를 말해주는 가장 중요한 매개였고요. 우리 조상님들은 그 설사 끼니는 굶더라도 옷만큼은 법도에 맞게 갖춰 입었었죠. 그래서 한복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를 잠깐 보시면 한복은 우리 고유의 의복이다. 그러나 지금은 한복이 일상복이기보다는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만 입는 옷차림이 되었다. 또한 보기에는 아름답지만 불편한 옷으로 여겨져 명절에도 점차 외면당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민관 합작으로 한복 패션쇼를 여는 등 한복을 국가 브랜드의 하나로 육성하려는 의지를 보이지만 한복에 대한 대중의 인식은 부정적인 편이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복은 기능적으로나 미적으로 매우 매력적인 의복이다. 네, 맞아요. 우리 한식에 대해서 앞서 한식에 대해서도 배웠지만 우리 한식은 세계의 어떤 음식에 뒤지지 않는 그런 좋은 점을 갖고 있죠. 한복도 마찬가지예요. 한복도 우리가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기능적으로, 미적으로 굉장히 우수한 걸 알 수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복을 굉장히 좀 외면하는 편이에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본은 이제 기모노를 일상에서도 많이 착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고등학교 졸업식 날 아니면 그 매년 1월 1일 신년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런 기모노를 착용하고 거리에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일생에 한복을 몇 번 안 입죠. 태어나서 뭐 돌 때 한 번 입고 그다음에 언제 입죠? 뭐 결혼할 때 입고 좀 이렇게 정말 뭔가 특별한 날에만 입는 옷차림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의 전통 의복인 한복을 외면하면 다른 그 누가 알아주겠어요? 그쵸? 자, 그래서 우리 지금부터 한복에 어떤 매력이 있는지 한복의 특징과 우수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한복이란 오랜 역사를 통해 우리나라의 기후, 풍토, 생활 양식에 알맞게 정착된 고유의 전통 의상을 우리가 한복이라고 하죠. 우리 민족의 정서와 삶을 담고 있는 생활 문화 유산이다. 한복에 대한 동영상 하나 보고 또 수업 이어갈게요. 한국의 전통 복식 한복. 한복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단아함, 우아함, 풍성함, 곡선미 모두 한복 고유의 멋과 특색을 표현하는 말들이죠. 한복이 특별한 이유는 아름다움을 넘어 우리의 역사와 문화, 예의, 그리고 정신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한복은 무엇이며 그 이름은 언제부터 사용되었을까요? 한복이라는 단어는 서양 문물이 들어오던 19세기 말 양복과 우리 옷을 구별하게 되면서 사용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조선 초 중기의 한복은 지금 우리가 아는 한복과 조금 다른 모습이었는데요. 여자의 저고리는 품이 크고 길었으며 남자의 겉옷은 도포나 다포 등의 옷을 겹쳐 입었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한복의 복식도 변화됐는데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한복의 형태는 조선 후기의 모습입니다. 개화기의 양장이 들어온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한복은 특별한 날에 입는 예복과 일상에 입는 생활 한복으로 변화해가고 있지만 한복을 지키고 발전시키려는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격조 있고 우아한 우리 옷 한복. 한복은 남녀 공동으로 입는 상의인 저고리,
여자 하의인 치마, 남자 하의인 바지가 기본 형태인데요. 체형에 맞춰 만드는 양복과는 달리 한복은 인체를 압박하지 않는 여유로움으로 옷이 몸 위에 걸쳐지며 풍성함과 부드러움이 표현되는 의복입니다. 또한 평면적인 재단이지만 가지런한 주름과 트임이 있고 고름을 묶어 입음으로써 입체감이 살아납니다. 추녀의 곡선 같은 베레선, 돌연선, 물결같이 흐르는 치마의 풍성한 곡선, 동정의 예리한 직선과 치마 및 살짝 보이는 버선코까지 완벽한 복식미를 보여주는 한복. 한복은 직물과 자수, 금박문양, 세계도 부귀영화와 자손번창, 무병장수의 염원을 담아냈습니다. 이 복에도 우리 민족의 정신을 담아낸 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일생 동안 거쳐야 하는 4가지 통과 의례를 사례라 합니다. 한국은 이 의례에 따라 의복을 달리 입었습니다. 그중 경사에 있는 의복으로는 출생 1년이 되는 날 무병장수와 복을 기원하며 돌복을 입었고, 나이가 들어 혼례를 올리기 전 어른이 되었음을 알리는 관례에도 의복을 갖춰 입었습니다. 남녀의 혼례날에는 남자는 사모간대라 하여 사모라는 쓰개를 쓰고 깃이 둥근 단령에 허리띠인 대를 하였습니다. 여자는 노건삼을 입고 격두리를 착용했습니다. 현대에도 선조들의 의복 문화를 이어받아 서양 복식으로 결혼식을 한 후 패백에서 한복을 갖춰 입는데요. 남자는 자단령, 여자는 화록과 화관을 착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미를 담은 고유의 복식이자 선조들의 생활, 문화, 예의가 살아 숨쉬는 한민족의 정체성이 담긴 의복, 한복. 알수록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한국 전통 복식. 한복의 이야기는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자, 한복의 특징을 보면 먼저 나오고 있는 게 평면적으로 만들어지고 착용 후에 선이나 주름의 아름다움이 살아나 그 형태가 완성되는 의복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 먼저 이 평면적으로 만들어졌다, 이거 평면 재단과 입체 재단의 차이를 좀 알고 지나가야 할 것 같아요. 자, 입체 재단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사진을 먼저 한번 보세요. 자, 지금 여기 보면 인체 모형이 있죠. 이런 거 이제 뭐 더미라고 하는데, 이런 더미에다 대고 직접 천을 대고 마름질하는 방법을 입체 재단이라고 해요. 자, 뭐 이렇게 인체 모형에 직접 천을 대지 않더라도 이렇게 인체의 굴곡을 생각해서 입체적인 모습으로 조형하기 위해서 뭐 인체를 여러 면으로 나눠서 본을 떠서 자른 옷감을 바느질로 이어서 미리 이제 다트라든지 주름 부분, 이런 걸 미리 옷에 잡아서 입체적으로 만드는 것을 우리가 입체 재단이라고 하죠. 자, 입체 재단의 반대가 이제 평면 재단일 거 아니에요? 이제 이게 완성된 모습을 보면은 이제 이렇게 생겼고요. 평면 재단 같은 경우에는 보세요. 이렇게 만드는 방법부터가 다르죠. 평면 재단은 입는 사람의 개성에 따라서 연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열린 구조로 주름이라든지 다트를 미리 만들지 않고 그냥 여유분을 충분하게 둬서 입었을 때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신체 결점도 가려주죠. 그리고 착용하면서 자연스럽게 주름이 지게 만들어서 이렇게 풍성하고 우아한 그런 실루엣을 만들어줘요. 다 만든 옷에서도 차이가 있어요. 아까 입체 재단법에서 만든 옷은 사람이 입지 않아도 이렇게 입체감이 형성되어 있잖아요. 더미 위에 이렇게 딱 올려놨잖아요. 근데 이제 한복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펼쳐놓으면 이렇게 종이장처럼 납작하죠. 근데 사람이 이렇게 착용을 하면서 사람의 이렇게 인체에 의해서 입체감이 형성되는 그런 옷이에요. 그래서 입은 사람에 따라 다양한 옷 매무새를 연출할 수 있는 그런 옷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미적인 면에서 우리 형태미, 색채미, 소재미, 기능적인 면에서 실용성, 활동성, 건강과 환경 부분, 이렇게 나눠서 한복의 특징과 우수성에 대해서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한복의 미, 형태의 미 먼저 봅시다. 자, 첫 번째 나오고 있는 게, 자, 여러분 여기서부터는 우리 프린트 채우면서 봐야 돼요. 프린트 7페이지를 보면서 빈칸 채우면서 같이 수업을 합시다. 자, 첫 번째, 직선과 곡선의 조화가 아름답다. 사진을 한번 볼게요. 자, 저고리에서 이렇게 여기 깃 부분 있죠? 깃. 자, 그 다음에 요 섭. 자, 여기는 이제 직선, 사선 방향으로 위치하고 또 저고리 끝부분은 여기는 또 곡선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곡선 처리되어서 부드러운 느낌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복은 직선과 곡선의 조화가 아름다운 옷이다. 직선과 곡선 다른 데도 있죠. 여기 보면은 화장 부분 직선이죠. 그렇죠? 근데 여기 베레선이라든지 돌연선 이런 곳은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처럼 직선과 곡선의 조화는 한복 말고 다른 부분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어디일까요? 맞아요. 바로 한옥이에요. 한옥. 한옥도 한복과 마찬가지로 한옥을 살펴보면요. 여러분 이렇게 기둥이라든지 한옥에 그 다음에 보 이런 부분은 다 직선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이제 한옥의 이런 지붕 처마 선생님 그림을 잘 못 그려서 자 처마 이런 부분은 이렇게 또 곡선 그 한복 입을 때 신는 버선 여러분 알죠? 이렇게 버선코 모양으로 처마의 곡선도 이렇게 아름답게 그렇죠? 그래서 한옥도 한복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직선과 곡선의 조화로운 그런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두 번째 깃 아까 사진에서 봤죠? 얼굴에서부터 사선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모아지고 겹쳐져서 단정하고 정숙한 느낌을 준다. 자, 그리고 베레선과 돌연선의 곡선 아까 한복 기억나죠? 베레선, 돌연선 그쵸? 이런 부분도 곡선이 굉장히 시각적인 아름다움을 주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치마 같은 경우에는 허리부터 잡힌 주름선이 사선과 직선으로 물결처럼 퍼져서 풍성한 리듬감을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치마도 왜 보면 서양 의복에서의 치마는 허리 치수에 딱 맞춰서 나와요. 그쵸? 그래서 치마를 살 때 뭐 26인치, 28인치, 30인치 이렇게 자신 본인의 허리 치수에 맞춰서 옷을 사면은 딱 맞게 입잖아요. 근데 한복 치마는 그 치마 허리가 품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그 엄마나 할머니가 한복 치마 입은 모습 본 적 있어요? 매우 품이 큰 치마를 이렇게 한 바퀴 감아서 입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입으면서 자연스럽게 치마에 많은 주름이 생겨서 이렇게 풍성한 리듬감을 표현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저고리를 보면요. 그 저고리의 부드럽고 간결한 윤곽선은 은은한 미를 느끼게 하고 그 선 자체의 운동감은 강렬하지 않아요. 근데 반면에 치마에서는 굉장히 율동적이잖아요. 그래서 저고리의 단아한 미가 치마의 풍성한 리듬감에 쌓여서 더욱 돋보이는 미의 상대성이 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미의 상대성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형태의 미 하나, 둘, 셋, 넷, 5가지 살펴봤고요. 자, 다음은 색채의 미 볼게요. 자, 먼저 풍토성. 자,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반도의 지리 조건에 따른 청명한 기후로 한복의 색을 선명하게 느낄 수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이것도 한복의 색을 선명하게 느끼는 것도 공기가 깨끗하고 맑아야지 이런 색을 선명하게 느낄 수 있잖아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보면 맑은 물에 천혜적인 혜택을 누리며 물세탁을 하기 때문에 유달리 백색을 선호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백의민족이라는 말이 있을 만큼 흰색을 선호하죠. 근데 여러분 그 흰색 옷을 하얗게 유지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흰색 옷을 하얗게 잘 유지하려면 세탁을 잘 해야 되는데 이렇게 세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물, 수질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정말 수질이 좋은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수질이 좋아서 옷을 깨끗하게 세탁하는 것이 가능하니까 또 이렇게 백색을 선호하는 게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주술성을 보면요. 자, 한복의 색동 먼저 우리 아까 동영상에서 그 어린아이가 입는 한복 저고리 이렇게 소매에 보면 색동 저고리 이렇게 본 거 기억나요? 이거 기억나죠? 이렇게 색동 저고리
자, 이렇게 한복의 색동은 화사하기도 하지만 예쁘기도 하지만 어린이의 길복을 상징한다. 그래서 뭐 이런 색동이 어린이의 길복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아기를 낳으면 100일 잔치까지 막 하얀 옷을 입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아기의 신성함을 의미하고 장수를 빌고 무병하기 원하는 그런 신앙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오방색을 사용한다. 이 색동저고리도 바로 오방색을 사용했고요. 이렇게 오방색을 사용하는 것은 음양의 조화 및 신앙적인 의미와 함께 화려하면서도 품위 있는 아름다움을 표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붉은색은 악을 방지하고 그리고 또 청색과 더불어서 음과 양의 그런 조화 이런 효과로 이용을 했고요. 또 붉은색이 또 피를 상징하기도 해서 생명의 색으로 인식을 하거나 젊음을 뜻하기도 한다고 해요. 그리고 저고리 옷고름에 있는 자색은 혈색을 강조하고 장수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또 십장색 문양을 이용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색채 의미까지 살펴봤고요. 자, 다음은 한복의 미, 세 번째 소재의 미인데요. 자, 소재의 미를 살펴보면 일단 우리나라 한복은 못이나 비단 같은 소재 자체의 질감을 잘 살려 깔끔하고 정돈된 아름다움을 표현한다. 이렇게 프린트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천연섬유를 얘기할 때 네 가지를 얘기해요. 면섬유, 마섬유, 그 다음에 견섬유, 모섬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면섬유는 다 알고 있죠? 예, 목화솜을 가지고 만든 섬유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마섬유는 마식물 줄기를 가지고 만든 건데 우리가 이제 보통 세 가지를 얘기를 해요. 점화로 만든 거, 그 다음에 대마로 만든 거, 아마로 만든 거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마로 만든 게 우리가 이제 여름철에 많이 입는 린넨 소재, 그 다음에 이제 점화로 만든 게 모시, 대마로 만든 게 삼배. 근데 이제 린넨이라든지 삼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직물 자체가 두껍고 강직하고 조금 그런 면이 있어서 한복으로는 잘 안 해 입고요. 보통 이제 한복으로 입는 거는 모시죠, 모시. 그래서 우리가 뭐 모시저고리, 여름철에 할머니들이 입는 모시저고리 이렇게 굉장히 가는 마섬유로 만든 옷이에요. 그 다음에 견은 이제 우리 뭔지 알죠? 누에고치에서 실을 뽑아서 만드는 거를 우리가 견이라고 하고 실크 또는 비단이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모는 양모, 그렇죠? 양털로 만든. 그래서 우리가 천연섬유는 보통 이렇게 네 가지를 하는데 한복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못이라든지 또 뭐를 쓴다 했죠? 네, 비단. 그래서 소재 자체의 질감을 살려서 깔끔하고 정돈된 아름다움을 표현한다. 비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광택이 과하거나 천박하거나 막 그렇지 않고 은은하고 좀 고급스러운 그런 광택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비단으로 또 많이 해 입기도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푸세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푸세가 다른 말로 풀먹임이라고 해요. 선생님은 옛날에 이제 어렸을 때 할머니랑 같이 살았는데 선생님 할머니가 항상 여름철에는 할머니가 입는 그런 모시 저고리라든지 아니면은 이불 같은 거 이렇게 뭐 모시 이불 이런 것들에 항상 풀을 먹여가지고 풀을 어떻게 먹이냐 하면은 우리 할머니가 그때 했던 방법을 선생님이 기억을 떠올려 보면 쌀 있죠. 쌀을 가지고 밥을 지어서 그거를 이렇게 다 뭉개가지고 주고 풀을 쓴다고 하죠. 쌀 풀을 쑤어가지고 그 풀을 갖다가 이렇게 그 섬유에다가 얇게 겉에다 입히고 말리고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이제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이렇게 풀 먹이는 약품 하는 게 또 따로 나와요. 그래서 그런 걸로 이렇게 분무기로 칙칙칙칙 뿌려가지고 풀 먹이는 작업 이렇게 하기는 하는데 이제 옛날에는 정말로 이렇게 쌀로 풀을 써가지고 쌀가루 그쵸? 쌀가루로 풀을 써가지고 직접 옷에다가 칠하고 방망이질하고 우리 여러분 그 옛날 전래동화 같은 데 보면 동화책 옛날 그 어렸을 때 읽었던 동화책에 보면은 전래동화에 보면은 그 저고리 입은 엄마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방에 앉아가지고 옷 올려놓고 방망이로 이렇게 막
다림질 하는 거, 다림질이 아니라 이렇게 다듬이질 하는 거 그런 장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풀 먹이는 건데요. 자, 이렇게 직물에 풀을 먹여서 올을 세우고 손질하는 그런 가공 과정을 거쳐서 빳빳하게 한 다음에 그 다듬이로 표면을 고르게 윤기 있게 만지고 풀 먹여서 다듬이질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광택의 빛이 안에서 섬유 안에서 이렇게 배어나오는 그런 은근한 맛이 있어서 전혀 천박하지 않고 직물의 결을 그대로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자, 또한 그 모시 섬유의 얇은 느낌을 더욱 투명하게 해서 깔끔한 맛을 내고요. 그리고 풀기에 의해서 형태가 안정되고 섬유 표면에 빛의 반사가 증가해서 더욱더 옷을 하얗게 보여주고 더러움이 덜 타고 세탁성도 향상이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풀 먹인 옷을 여러분 만져봤는지 모르겠는데 그 풀기 때문에 굉장히 가슬가슬한 느낌이 나요. 그래서 몸에 탁 달라붙지 않고 몸에서 어느 정도 떠 있죠. 그래서 시원한 촉감과 몸의 밀착을 방지하고 이렇게 반듯하고 정돈된 선의 미를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한복을 입은 모습이 이렇게 풀을 먹여서 한복을 입은 모습이 단정한 분위기에 그런 단아한 멋이 있고 남성에게는 기계 있고 강직한 느낌, 그리고 여성에게는 절도 있고 품이 있는 그런 태를 이룬다고 해요. 자, 여러분, 오늘은 우리 한복의 특징과 우수성에서 한복의 미에서 형태의 미, 색채의 미, 소재의 미 이렇게 세 가지를 살펴봤어요. 그렇죠? 자, 선생님 그 캐릭터를 선생님 머리를 짧게 잘랐잖아요. 그래서 비슷하게 바꿔봤는데 어때요? 비슷한 것 같나요? 자, 오늘 수업한 거 잘 필기 잘 하고 복습도 잘 하고 우리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수업하도록 할게요. 안녕!